자, 어쨌든 방송 말미에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이것은 제가 보는 이 국제 정세하고 국내 정세를 판단해서 남북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제 견해를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졸리더라도 커피 한잔 하시고 끝까지 한번 경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엊그제 북한의 미주국장, 미주국장이 누굽니까? 권정근인가? 뭐 권국장이라고 있죠. 이 미주국장이 청와대를 맹비난을 했습니다. 바보니, 개니, 똥이니, 웃기는 것들, 도적, 바닥, 이런 아주 정말 엄청난 비난을, 원색적인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미사일 발사에다가 이런 원색적인 발언을 쏟아냈는데도 공식적인 반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북한의 김정은이가 한미 연합훈련이 끝난 다음에 북미 협상을 재개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이 협상의 성과가 있을 때까지 아마 필요한 만큼 인내하겠다는 그런 청와대의 멍청한 의지가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북한의 그 외무성 권정근 이 미주 담당 국장 명의로 이제 그 담화문을 발표를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은 북한으로 보게 되면은 중앙당의 국장급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김정은이가 상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외무성의 국장이 대한민국 청와대 존엄하고 상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국장급밖에 안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자, 그렇다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 담화문에 바보는 클수록 더 큰 바보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게 이 남조선 당국자들을 가리키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위력 시위 사격에 그 사거리도 알아내지 못한다고 이 권 국장이 꾸짖었습니다. 만 사람의 웃음거리가 됐다 이거예요. 북한이 일개 국장이 볼 때 대한민국은 지들이 싼 그 미사일에 대해서, 탄도 미사일에 대해서 유효 사거리도 알아내지 못하는 그런 정말 세계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힐난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새벽 잠까지 설쳐대면서 허우적거리는 꼴이 참으로 가관이다. 누가? 문재인이가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청와대의 이러한 작태가 우리 눈에는 겁먹은 개가 더 요란스럽게 지저대는 것 이상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외무성 권정근 국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다가 좋은 기류가 생겨가지고 우리가 대화에 나간다고 해도 철저히 이러한 대화는, 이건 이제 북한 애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평양에서 북한과 미국 사이에 열리는 거지 남조선하고 이 북조선 이 둘의 대화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이렇게 못을 딱 박았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이 얘기는 바로 통미봉남이라는 거죠. 미국하고 통하고 남한은 봉쇄한다. 통미봉남이라는 그런 기조를 유지하겠다. 이게 김정은의 이 북한 이 노동당의 그런 기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이 이런 노골적 표현을 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의 그 정말 노력에 대해서는 완전히 그냥 뭐 묵사발 만들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거 이 국가의 자존심을 완전히 박박 긁고 있는 거죠. 이름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를 지금 대꾸 한마디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청와대가 공식 반응을 자제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합니까? 대한민국 정부하고 저가대를 향해서 겁먹은 게 미사일 사거리도 판정 못해 쩔쩔매고 말이지. 이런 막말하고 조롱을 섞어서 원색적으로 비난을 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이런 치욕을 당하고 비웃고 협박에도 공업용 미싱으로 입을 박아 놓은 듯 한마디 입도 못 대는 청와대, 그리고 정경두의 국방부, 통일부, 강경화 외교부, 집권여당, 더블당 입 딱 다물이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국민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걸레는 걸레입니다. 걸레는 걸레입니다. 빨아도 삶아도 걸레의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저 북녘의 저 도야지 저런 것들하고 경제협력이라는 그런 말하는 자는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자 역시 걸레일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바보, 개, 똥, 웃기는 것, 도적, 바닥, 이런 북한의 온갖 저질적인 표현으로 대한민국 정부하고 우리 국군을 모욕하면서 정말 김정은 도야지의 야만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 문재인은 왜 북한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이런 표현을 광화문 우리 천막 텐트에서 우리 공화당이 있었다면 아마 저가대 난리 났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야당에서, 여당에서, 더불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청와대에서 논평 하나 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저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북미 간에 친서가 오고 북미 접촉이 상시화되는 가운데 대한민국은 외톨이로 소외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는 손 놓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계속해서 단거리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NSC 상임위조차도 열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 조롱과 비난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꾸 한마디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북한이 올해 들어서 지금 몇 번째입니까? 7번째입니까? 예, 7번째. 불과 보름 사이에 5번이나 미사일을 쏴댔습니다. 엊그제 발사한 건 소나기 탄처럼 쏟아지는 그런 신형 미사일이었습니다. 신형 그런 미사일인데도 이 문재인 정권은 NSC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화상으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럴 일입니까? 아니, 문재인이 뭐라고 했어요? 청와대 김정은하고 한라인 개통했다고 큰소리 치는 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죠? 김정은과 청와대
한라인 개통했다고 큰 소리 쳤는데, 아니 이럴 때 당장 전화해서 따져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9.11 군사회담 이거 전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야당의 정당한 비판에는 핏대를 세우고 비판하면서 북한의 모욕적인 언사에는 왜 한마디 반박 못하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북한에 아마도 큰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총선 때 또 이제 신세를 좀 줘야지만이 20년 장기 집권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납작 엎드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 우파 국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 국민들의 의혹을 계속해서 제기해야 하는 겁니다. 요즘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트위터를 통해 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김정은이 친서에서 한미연합훈련 끝나는 대로 협상 시작하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단거리 미사일 시험한 것에 대해서 작은 사과를 보냈고 훈련이 끝나면은 중단할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머지않은 가까운 미래에 김정은을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트럼프가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제가 말미에 결론을 지을 때 방금 말씀드린 이 부분을 정확하게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김정은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밀월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은 김정은의 의중이 계속해서 쏘아댄 그런 발사체가 한미 연합훈련에 대응한 그런 무력시위라고 대한민국 정부에서 보고 있는 거하고 이제 일맥상통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김정은이는 도발의 명분이 사라지면은 대화를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겠죠. 어쨌든 이 16일 사이에 5번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이거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엄중한 안보 상황입니다. 이거 절대로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안이죠.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은 반일 감정을 호도하고 있고 세금을 마구 쏘아 부으면서 지금 인기 영합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촛불 집회와 혁명, 적폐청산, 선봉에 선 검찰, 날조에 근접한 여론조사하고 방송장악, 대중영합을 바탕으로 권력의 룰게임을 하면서 20년, 100년 장기 집권 권력 연장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국가 안보와 국민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문재인이 떠들어댄 것에서 제대로 실현된 게 뭐가 있습니까? 평화시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군사협정, 신남방정책, 그리고 신북방정책, 한반도 운전자론, 평화경제, 혁신경제, 소득주도 성장, 탈원전, 협치와 소통, 국민이
대통령입니다. 뭐 이런 등등 뭐 하나가 제대로 된 게 있습니까? 주장한 모든 것에 실패하는 문재인 씨, 무능하고 편협한 사상에 사로잡힌 자익 종파분자입니다. 그 비주류의 무능한 척건들의 아첨이나 듣는 그런 리더십이 부족한 허망자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재앙이고 역사와 시대적인 큰 오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청와대는 겁먹은 게, 정경두는 웃기는 것, 대한민국 정부는 바보, 똥, 행설수설, 도적. 청와대와 군 바보들이, 북개놈들이 이렇게 조롱하고 모욕하는데 침묵을 지키면은 바보 문가 정권이 스스로가 그렇다고 인정한 걸로 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문재인이 북에 퍼준 것에 대해 감사함도 모르고 깔아뭉개는 조폭 수준들과 무슨 대화가 필요합니까? 온갖 특혜를 베풀었지만은 돌아온 것은 바보, 개, 웃기는 도적이라는 소리만 해댔습니다. 그럼에도 한마디 대꾸도 없는 정말 웃기는 행동들 보이고 있죠. 우리 공화당이 광화문에 천막 친다고 경찰이 뭐하냐, 뭐하고 있냐고 콘소리까지 친 놈이, 친 사람이 북이 온갖 쌍스러운 욕을 해대는데도 지금 저가 되는 꿀먹은 벙어리 역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온갖 미사일을 쏘아대고 우리 국민을 위협하는데도 그저 바라만 볼 뿐 묵묵무답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 상공을 헤집고 다녀도 항해 한 번 없는 문재인의 그 입은 그저 배 12척과 죽창 들고 일본에 대항하자며 말만 겨우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약을 바짝 올려도 괜찮은 나라로 알았나 보죠. 지금 일본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이렇게 불안하게 만들고 나라 경제가 나락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호가 자초되고 있습니다. 선장을 잘못 만나면 선원들이 다 빠져 죽어도 선장은 내몰라라 한다는 사실을 이제 알아야 합니다. 자, 파주 농민이 볼 때 이게 팩트입니다. 미친 개가 한 마리 있습니다. 그 밑에 미친 개를 추종하는 일단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위에 있는 것이 미친 개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자기들의 사리사욕에 맞기 때문에 그를 추종하며 이용해 먹는데 혈안이 되어 현재 폭식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더 웃긴 것은 그런 미친 개를 미쳤는지도 모르고 추종하는 백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식에서 얻어먹을 것이라는 기대를 아직도 못 버리고 있는 대깨문 달창들 아니겠습니까? 보세요, 문재인. 평화는 힘에 의한 것입니다. 평화는 힘에 의한 것입니다. 당신들은 세계 역사에 길이 남을 망국충들입니다. 절대로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사상 최악의 수치, 대한민국 국민 몰래 쌀포다조, 달러, 항공유, 정제유, 에칭가스, 제주 감귤 등등, 심지어 강화도 부속섬 땅까지 갖다 바쳐 저놈들 처자식이 북에 있는지 저 간첩 같던 칠티기와 더블당 애들
처단할 때까지 모든 국민들은 들불처럼 일어나야 합니다. 조만간 정말 조그만 작은 홍콩에는 150만 명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보수파 국민들이여, 내일 모레 8월 15일 모두 일어나 서울역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논평을 하며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본 대한민국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댓글을 한번 쭉 달아보세요. 뭐 그렇게 되지를 제가 주장하는 대로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은 그 박찬주 육군대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안보에 대해서는 1%의 가능성을 가지고도 전력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박찬주 대장의 그런 충정어린 충고를 건재해 두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대한민국 운명. 저는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북한의 평양의 김정은의 그런 여러 가지 밀월에 대해서 여러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가 그냥 복장 터지는 일이 있더라도 설마 트럼프가 우리를 버리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무슨 고도의 전략이 있겠지 하면서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그 밀월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위안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공화당도 그런 차원에서 이 설마 이 트럼프에 대한 또 미국 정부에 대해서 스스로 위안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저는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여러분들이 월남을 잘 상기를 해봐야 됩니다. 미국이 월남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를 잘 보라 이겁니다. 자, 저는 미국이 경우에 따라서 대한민국 버릴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버리느냐? 지금 두만강, 압록강, 두만강과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대한민국 국토와 중화인민공화국 그리고 러시아 3국이 국경을 분할해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의 아메리칸 포스트라고 했지 않습니까?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중국의 목구멍에 총을 겨눌 수 있다고 하게 되면은 미국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놓고 볼 때 과연 미국의 국익이 어디에 있느냐, 아메리칸 포스트가 어디에 있느냐 하고 놓고 봤을 때 북한의 김정은이가 시진핑 중국의 모든 것을 관계를 끊는다고 하게 되면은 그런 조건이라고 하게 되면은 미국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 반미로 이렇게 물들고 있고 온갖 못된 짓을 하고 있는 이 문재인 정부의 그런 지금 장난치고 있는 것을 미국 몰래 유엔 대북제재 위반해가면서 내통하고 있는 사실 지금
수많은 세컨더리 보이콧 증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꼭 쥐고 있는 것은 그런 패를 쓸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정은이가 시진핑하고 중국하고 결별하는 전제 조건으로 북한에 모든 것을 지원해 주겠다. 그럼 어떻게 지원해 주겠느냐? 지금 우리는 1965년에 한일 협정에 의해서 일본으로부터 5억 달러를 3억 플러스 2억 달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북한은 그 부분을 지금 일본하고의 문제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북한은 지금 200억 불을 달라고 하고 있고, 뭐 북한이 달란다고 해서 주지는 않겠죠. 그러나 뭐 100억 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미국은 아베 정권하고 협력을 해서, 그럼 지금 대한민국 정부의 편을 들지 않고 김정은의 편을 든다고 했을 경우에 그 돈은 아베를 통해서 200억 불이 됐든 300억 불이 됐든 그 필요한 돈을 일본이 부담하게 할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지금 이 정권 하는 꼬라지를 보게 되면은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미국은 월남을 통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김정은은 핵을 가지고 있죠. 강력한 군사력과 무기를 가지고 있고 생화학 무기를 가지고 있죠. 김정은은, 미국은 손 안 대고 반미 주장을 외치고 있는 이 반미주의자들을 갖다가 김정은을 통해서 청소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은 피 하나 흘리지 않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대한민국이, 아니면 조선반도가 통일이 되고 하게 되게 되면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다루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중국과의 외교를 단절하는 그런 전제 조건이라고 하게 되면은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일본과 미국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박민선님, 시청자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주 터무니없다고 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안보에는 1%의 가능성도 옵션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우리 국민들이 각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는 대한민국 이렇게 맨날 미국 반미국 하고 하물며 한교안이 보세요. 한교안이가 김현장이라고 미 문화원 그 불질러 놈을 갖다가 측근에 뒀지 않습니까? 이건 뭐예요? 지금 우파 한교안이를 지금 현재 자한당 이놈들도 지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문재인 정권도 믿을 수가 없고, 그럴 바에는 김정은이 슬슬 꼬셔가지고 김정은이 덩두리를 주고, 니들이 부족한 게 뭐냐, 거기에 들어가는 돈은 아베 통해 가지고 돈 다 대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일 그 전후배상금 문제는 아직도 처리가 하나도 안 됐지 않습니까? 그 돈을 북한이 달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일본은 납치자 문제 완전히 해결하라 이거예요. 왜 북한이 요구한 거는 200억 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100억 불로 이렇게 하면서 지금 북일 관계가 냉각되고 여러 가지 하면서 그게 파토가 났는데, 그런 시나리오가 계속해서 지금 우리 국민들 알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지만은 저는 제 나름대로 확인하고 체크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 전혀 쓸데없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제가 1%의 그런 안보의 우려를 염두에 두고 제가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예, 광해님, 바다희님, 예, 청찬님, 하얀